안녕하세요. 유범준입니다. 네, 오늘 이제 보세사 시험 처음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보세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오리엔테이션 알아본 이후에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2019년 보세사 자격시험, 보세사 시험 알아보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내용을 좀 천천히 보실게요. 보세사란 나오는데요. 보세사, 어떤 자격사, 직업을 의미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세란 먼저 나오고 있죠. 보세란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란. 지금 보세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킬 보자에 세금할 때 그 세자입니다. 지킬 보자에 세금할 세자. 예. 그래서 지킬 보 세금 세에서 세금으로부터 지켜지는 상태가 보세라는 상태. 보세. 세금이 아직 보류되지 않은 상태를 보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세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보세 구역이라는 말도 나와야 돼요. 화물의 세금의 부과가 유보된 구역, 유보됐다라고 하면 아직 부과되지 않은 거죠. 여기 있는 이 화물은 뭘까요? 화물. 이 화물은 외국 물품, 즉 수입 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리해 볼게요. 보세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보세 구역은 세금이, 즉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직접적으로요. 예, 뭐 반출, 즉 물건을 내보내고 들여오는 거, 각종 서류 문서 작업들 같은 거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세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사. 여기요, 보세사. 그러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꼭 보세구역에 보세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그냥 뭐 일반 채용 절차를 거쳐 일반 직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절대 이 보세 화물, 즉 외국 화물은 굉장히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자, 신청으로 인해 등록된 자, 즉 보세사만이 전문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보세사를 두는 이유를 보시면요. 세관 공무원이 이제 항상 보세구역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관 인력에 비해 보세구역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 보세사라는 전문 자격사를 두어서 스스로 해당 보세구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취지에서 만들어낸 자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정 이 보세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전문 직종인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세사의 직무를 좀 천천히 볼게요. 맨 처음 보시면은 보세 화물 및 내국 물품, 즉 국내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들어가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물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확인하다. 두 번째 보시면요.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이다 라고 해서 보세구역 안, 세금 부과가 보류된 그 구역 안에 들어가서 세금 부과가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열고 닫고요. 그리고 그 관련 열쇠 관리의 감독이라고 해서 총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구역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독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품이란 건 말 그대로 샘플이에요. 샘플이라고 하는데, 그런 샘플 같은 것들을 이제 나가고 들어올 때 보세사에 거쳐서 반출 반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기타 보세 화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은 거예요. 보세사는 관리직이다. 보세사는 관리직으로서 해서 업무를 이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9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이제 자격 취득 후 진로를 뭐 아주 간단히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세 창고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보세 창고 같은 경우는 창고의 관리자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 창고란 말을 너무 이제 추상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 무역의 그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들이
선박에 그러니까 입항해서 내려진 컨테이너들이 전부 다 컨테이너 터미널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를 보세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곳을 보세 창고를라고 크게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보세 창고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게차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우대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해당 직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건 당연히 1순위겠죠. 그다음에 보세 판매장 좀 보실게요. 보세 판매장이요. 여러분 흔히 우리 보세 판매장이라고 하면요, 면세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이요. 그래서 면세점을 보세 판매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 출국할 당시에 면세점을 들려서 구매를 하시면은 그 제품을 바로 픽업해서 나가시지만, 출국을 앞두고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미리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출국날 찾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리 산 면세 물품을 출국날 반출하는 자가 바로 보세사예요. 보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 판매장에서도 역시나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자격 취득 후 구직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취업 사이트인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검색창에다가 보세사라는 단어만 치면은 관련 채용 공고를 검색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한국관세물류협회라는 곳입니다. 한국관세물류협회. 이곳은 어디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보세사 자격시험을 주최하는 주최 측이에요. 예, 시행하는 주최 측이고요. 접수도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시면 포털에서 한국관세물협회 치시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보세사 구인 구직 코너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보세사 구인 구직. 이곳은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에 대한 홍보를 올리는 거죠. 구인을 하는 기업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언제 보세사 자격증을 땄고요, 지게차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기업의 연락을 바라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또 하나는 구직, 제가 직접적으로 보세사 업무를 구하고 싶으면은 실질적으로 회사들의 채용 공고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세사 자격 전형입니다. 자격 전형인데요. 첫 번째 1번 보세사 전형 신청 대상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관세법, 우리 보세사는 관세법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결격사유에 대해 간단히 예를 들면은 여기 미성년자 혹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인 자, 집행유예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중인 자들은 실질적으로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전형 시행 공고. 전형 시행 공고라고 해서 시험 시행 90일 전에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고요. 그때는 아마 대략 그동안 쭉 언제 됐었냐면 3월 중순쯤 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월 중순, 그러니까 3월 초부터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들어가셔서 계속 시험 전형 공고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형 신청 절차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역시나 접수도 대행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세요. 홈페이지만 통해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카드 결제가,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제 접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결제가 안 되고요. 계좌 이체나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세요. 계좌 이체나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십니다. 계좌 이체나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 두시고,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놨는데요. 전용료가 현재는 7만 원이에요. 7만 원.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현찰로 바로 입금을 하셔야 돼요. 7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세사 시험 과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총 5과목이고요. 과목당 25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출입 통관 절차, 수출입 통관 절차 파트가 좀 있고요. 실질적 관세법에 관련해서 수출입 통관 내용이 전반적으로 언급이 되고 사실 여러분이 가장 고득점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득점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보세구역 관리라고 해서 아까 그 보세구역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세금이 네, 그렇죠. 세금의 부과가 보류된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세구역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세구역 내에 있는 화물, 즉 보세화물 관리라는 또 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보세사를 두려는 보세구역을 흔히 자율보세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율보세구역. 그 자율보세구역에 관한 자율관리, 관세, 벌칙, 어떠한 그 화물관리나 보세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관세법을 이행함에 있어서 관세법상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뭐 벌금, 징역,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수출입 안전관리라고 해서요. 흔히 요새 뭐 미국 테러 이후에 발생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다 이 5번째 수출입 안전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 맞으셔야 되고요. 40점 이상 맞으셔야 되고 더불어 평균이 네, 그렇죠. 평균이 60점을 맞으셔야 돼요. 60점. 예, 맞습니다. 60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는 영어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딱히 뭐 계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그 응시하시기에 굉장히 부담이 안 되실 겁니다. 네, 다음 보실게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나왔습니다. 보세사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참 정말 간단해요. 요것만 지켜주신다면 이 시험은 정말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붙습니다. 보실게요. 1번 기출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돼야 돼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보세사 시험도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요. 똑같이 반복되진 않더라도 비슷한 내용을 살짝 문제 형식만 바꿔서 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숙지가 돼야지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사 시험은 첫 번째 문제 은행식입니다. 예, 냈던 문제를 다시 내고요. 시험 범위가 관세법과 이 관세법과 관련된 몇몇 고시라고 해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그 고시 내용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가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시험 범위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두 번째, 오답 패턴을 파악해야 됩니다. 오답 패턴이요. 이 오답 패턴은 뭐냐면요. 오답으로 바꿔내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를 바꾸는 패턴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가 여실히 나와 있어요. 여실히요. 그 부분들을 확실히 감안하신다면은 특히 뭐 숫자라든지 맞는 표현을 이것은 그러하다. 맞다라는 내용을 이것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내용을 왜곡시켜 버려요. 완전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숫자 문제는 숫자를 바꾸는 뭐 3일인데 30일, 30일인데 60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바꾸는 여기 뭐 말씀드렸죠? 요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 숫자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지배하지 못하면은 이 시험은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세사 자격증이라 해서요.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은 등기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발송되고요. 예. 2019년 보세사 시험 분명히 여러분 합격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열심히 도와드려서 반드시 여러분이 보세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세사 시험 관련해서 보세사 시험 관련해가지고 보세사 시험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실 건 뭐죠? 바로 맞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문제 패턴을 파악해서 어떤 걸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완벽히 파악하신다면은 시험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OT 가볍게 이렇게 마치고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T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